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아주 예쁘고 단아한 그런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70%까지 저감된 금액이에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입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첫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전면이 다 창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유럽 스타일인가요? 이게? 프랑스 스타일인가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주택하고는 약간 다른 굴뚝 모양도 예쁜 그런 집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232평,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79평인데 제시의 건물이 또 8평이 있어요. 그러면 8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인데 감정가가 4억 8,600이고요. 현재 30% 저감된 70% 입찰 금액이 3억 4천입니다. 근데 금액이 요게 집 모양도 이쁘지만 이게 원주시 소초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70% 금액에 들어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져서 3차에 들어갈지는 현장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2차는 10월 21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어디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여러분, 춘천지방법원 가시면 안 됩니다. 원주지방법원 가셔야 돼요.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 집은 지금 보면은 도로로부터 약간 높게 지어져 있죠. 그리고 좌측에 굉장히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집 옆면인 것 같아요. 테라스랑 보이는 거 보면. 여기가 정문이네요. 그쵸? 정문이고 도로에서 돌계단 밟고 올라가고 집이 전부 이렇게 나무로 주위가 다 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무값도 꽤 나가겠는데요, 이 집은? 그러네요. 요 마당도 전부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소나무가 송송송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큰 나무는 바깥으로 울타리처럼 돼 있고 나무 울타리가 있고 집을 굉장히 정성 들여 잘 지으시고 꽤 나무도 잘 갖고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마당 보면 굉장히 넓죠? 마당. 요거는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지하에 이렇게 약간 반지하 같은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한 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컨 주택으로 지어놓은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차 주차하고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집 마당이고, 그쵸? 도로에서 약간 높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 시설은 바로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게 그렇게 지어놓은 집입니다. 여기 내부 한번 볼까요? 내부를 보면 좀 원목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잘 지어놓은 집 같은데 2층 난가도 쭉 원목으로 되어 있고 약간 얕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1층이 딱 높은데 2층은 미니 2층? 예,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아주 흰색으로 돼 있고 실내도 환하고 이분이 나무를 좋아하시나 봐요. 내부에도 이렇게 많네요. 화분이. 요거는 거실입니다. 소파 있고 저쪽에 방 바로 보이시죠? 지금 요게 건축을 언제 하신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집이 그 예전에 지은 집은 아니에요. 문틀 같은 걸 보면 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틀이 따로 없거든요. 문턱이. 그런 거 보면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 같습니다. 이거 이쁜데요? 안방인 것 같은데 창문으로 빛이 다 환하게 들어올 거고. 네. 여기 안방에도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원주 IC 나가서, 그쵸? 원주 IC 나가서 요게 흥향리도 있고 입석사 절도 있고 원주 역사박물관. 이게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예, 굉장히 산 속에 호젓한, 그런데 도로 옆이라서 국도 옆에 있는 집이라서 외지거나 좀 이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국도잖아요. 40이면 국도 옆에 있네. 그쵸? 건물 현황을 보면 그렇죠.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게 보존 등기일이 2005년 6월 7일이에요. 그러면 14년 정도 된 건데 14년 정도 됐으면은 그때 최신식으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서구적인 스타일인 것도 같고 집이 그렇게 돼 있는데 1층, 2층. 자, 1층은 일반 목구조, 2층도 일반 목구조로 돼 있고 1층이 한 46평 정도 되고 2층이 한 34평 정도 되네요. 자,
토지 현황은 현재 지금 몇 필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에 지어진 집이에요. 다섯 필지에 전부 대지로 다 바뀌어 있고요. 여기는 뭐 전이나 답, 임야 이런 게 섞여 있지가 않아서 다섯 필지가 다 대지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아시죠? 농취증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집입니다. 주위에는 전부 전원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죠. 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보통이고, 네. 5, 6m의 포장도로와 접해져 있고, 네.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사는 것도 예, 별로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아까 제 8평 정도 있다 그랬죠? 그게 주차장에 속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8평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주차장을 8평을 다 주차를 쓸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에요. 제시회로 다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매각이 포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나무가 굉장히 많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소나무가 한 15주 정도가 되는데 이 조경수는 매각에서 제외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매하실 때 경매를 들어갈 때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조경수나 이런 굉장히 비싼 나무들이 있으면 그게 매각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그 매각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런 거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집은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그 나무를 지금 경매 넘어가신 그 주인 거일 거 아니에요. 그 주인분한테 내가 얼마를 나무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나는 벌레 껴서 나무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나무 다 이렇게 뽑아가라고 하세요. 저는 나무 싫으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10분 중에 9분은 안 가져가십니다. 네. 왜냐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무만 가지고 어딜 갑니까. 그런데 요거는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물론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요런 나무는 조금 그냥 현금 계산하고 그 집에 그냥 두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집이랑 같이 생명을 지금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2005년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무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전세로 있는 것 같은데 2005년 7월 1일 날 전입을 했거든요. 근데 확정일자를 2018년에 받았어. 이거는 뭐냐면 전입만 해놓고 확정일자 이런 거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경매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확정일자를 부랴부랴 받으신 거야. 이 경매가 2019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은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통보하고 이 집은 경매 들어갑니다. 통보하고 경매 번호 다 부여받은 거 번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집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가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1차 경매가 나오기까지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2018년 11월 6일 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확정일자를 그제서 받으신 것 같아. 그리고 배당 신고도 하셨고. 그런데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 볼까요? 왜 대항력이 없냐면 아까 그분은 들어오신 날짜가 지금 신한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이에요. 신한은행이 2005년 6월 17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지금 임의경매를 넣은 것도 신한은행이거든요. 그럼 신한은행이 우선권자인 거예요. 이 신한은행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그분은 1억의 전세금은 전 채무자, 지금 현 채무자 그분하고 따로 민사소송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을 경락받으시는 분은 이분에게 돈을 지불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권리인수의 그 배당표 한번 볼까요? 배당표 보면 1순위로 가져가는 게 신한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신한은행이 2005년 3월 28일, 2005년 6월 17일 이렇게 거쳐서 1억 400, 뭐 1억 4,900 이렇게 채권액이 있어요. 자, 요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임차인인데, 주거 임차인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예.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물건을 경매 받으시는 분은 뭐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나 물어줄 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거기에 있는 조경수만 합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1억에 전세 들어가 있는 세입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경매를 안 하시고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후순위일 경우에는 나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강제 집행이 되면 그냥 나가셔야 돼. 그런데 그러긴 너무 억울하잖아.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은 큰 돈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전세 들어가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집 새로 사서 내가 지금 전세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등기부등본 떼어온 걸 보니까 뭐 근저당이 하나도 없네?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근저당이 2005년 6월 17일 날 근저당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2005년 7월 1일 날 들어오셨어. 자, 그러면 6월 17일에서 7월 1일이면 13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 안에 여기 등기에 안 올라갔을 수도 있고 등기소에서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근저당 설정해야 되니까 기간이 있어 안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근저당 이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띄워놓은 등기부등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나쁜 마음이죠. 전세는 줘야 되겠고 난 돈은 필요하니까 대출도 빼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 뗀 날짜를 딱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7월 1일 날 이사 가셨으면 한 달 전에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이사를 가는 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뭐 전입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6월에 계약을 하실 당시에 근저당이 없었어. 그것만 보고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 날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신 거지. 이분은 확인을 그 당시에 전산 그 날짜로 해야 돼요. 7월 1일 들어간 날짜로. 그럼 벌써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딱 전산에 온라인으로 띄려고 하면 여기는 지금 기재 중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등기부등본이 출력이 안 돼요. 기재 중이라고 나와. 그러면 뭔가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들어가실 때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굳이 경매를 받으신 분이 아니어도 내가 세 들어갈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